자, SPSS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변량 분석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에 몇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변량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 배웠죠? 분석에서 자, 이런 변량 분석은 평균 비교에 있는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에서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변량 분석은 여기서 하는 게 더 쉬워요. 자, 이렇게 SPSS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내가 가진 변수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내가 원하는 변수를 오른쪽에 보내면 실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변수만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데이터 보기에 보면 이렇게 내가 가진 데이터들이랑 변수 이름을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자, 이런 변량 분석을 통해서 애착 유형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애착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 두려움 유형과 안정, 불안, 회피, 이런 유형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유형이 애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집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집단 간에 이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착 유형 네 집단이 독립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애착 유형이라는 요인에 지금 네 가지 수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애착 유형 네 집단에 따라서 친밀감이 차이가 나는지, 혹은 사회 기능이 차이가 나는지, 외로움이 차이가 나는지, 혹은 불안이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변수를 오른쪽으로 종속 변수를 보내시면 이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옵션에서 기술 통계를 체크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애착 유형이 네 가지 집단이니까 유의하게 차이가 나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사후 분석 체크해서 쉐페로 해볼게요. 쉐페의 방법으로 사후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만 누르시면 쉽게 SPSS의 출력 결과 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기술 통계라고 되어 있는 이 값들을 보시면 엑셀에 쉽게 붙여 나올 수 있는데요. 자, 각 유형, 이 네 가지 유형이 종속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안정 유형이 제일 높은 것 같고 두려움 유형이 제일 낮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각 종속 변수로 내가 설정한 집단들의 이 종속 변수를 설정한 종속 변수의 평균들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논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나머지 여기 표준 오차나 이렇게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나 최소값, 최대값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굳이 이제 보고하거나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아노바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변량 분석 결과였죠. 자, 그래서 F값이 유의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가 오차보다 큰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때요? 모두 다 유의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애착 유형 간의 친밀감, 사회기능, 외로움, 불안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 이런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차이가 유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집단이 평균이 같다는 연가설을 기각한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집단에서 다른지를 알기 위해선 사후 검증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쉐페로 사후 검증을 하면 이 다중 비교라는 표가 같이 나오는데요. 얘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동질적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엑셀에다가 제가 복사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친밀감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가 있는데요. 자, 1에 해당하는 요 칸, 1번 방이라고 할게요. 1번 방에는 두려움만 있죠. 2번 방에는 불안과 회피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번 방에는 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친밀감은 안정 유형이 가장 높은 걸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불안, 회피 뭐 이렇게,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두려움이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친밀감에 가장 높은 건 안정 유형이 가장 높고, 이제 불안 회피는 차이가 없이 2등, 두려움이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3등,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회 기능을 보면, 자, 두려움이 가장 낮은데 회피가 여기 두 개 다 걸쳐 있죠. 불안, 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정이 가장 높고 불안이 2등이고 회피는 두려움과도 차이가 없고 불안과도 차이가 없고 두려움이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복잡하니까 이 앞에 여러분이 논문을 실습을 한 것처럼 본 것처럼 안정 유형의 제일 큰 거를 A, 얘는 B, 이거는 B, C, 이렇게 C,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해서 A가 B보다 높고 B가 C보다 높고 BC는 B와도 차이 없고 C와도 차이가 없다는 이런 위첨자로 여러분이 사후검증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안정은 제일 낮은 거고 불안과 회피가 그 다음, 두려움 유형이 가장 외로움이 높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게 A, 여긴 B, B, 이게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집단들끼리는 같고 어떤 집단들은 다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불안에 대해서 보면 이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나 나와 있는데 두려움 유형의 불안이 가장 높죠. A죠. 그 다음은 불안이 B, 회피가 C, 안정이 D,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착 유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따라서 이 불안과 외로움, 사회 기능, 친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노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 선형에서 모형에서 일별량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애착 유형 네 집단을 고정 요인에 넣으셔요. 자, 별량 분석이니까 별량 요인에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고정 요인에 넣으셔요. 그리고 종속 변수로 내가 예를 들어 친밀감을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것이 이 별량 분석이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를 체크해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F 값이 애착 유형 네 집단에 대한 F 값과 여기 나온 F 값이 동일하죠. 43.377. 똑같은 분석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밑에 근데 일반 선형 모형에서 일별량 여기 들어가서 하면 장점이 뭐냐면 여기 공별량의 변인을 투입해서, 즉 나이를 내가 공변인으로 투입해서 나이를 통제해서 애착 유형이 친밀감, 애착 유형에 따른 친밀감의 차이가 있는지 볼 때 나이를 통제하고 싶다. 그러면 공변량 여기에 나이를 넣으시면 돼요. 이러면 나이를 공변이로 투입한 공별량 분석이 그냥 실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 넣는지 안 넣는지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별량 분석을 실시하면 지금 나이가
통제된 상태에서 애착 유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F값이 아까보다 약간 더 커졌죠. 자, 나이가 일종의 종속 변수인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니까 애착 유형이 좀 더 약간 더 잘 설명을 하는지 F값이 조금 더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런 별량 분석이 아니라 공별량 분석, 즉 안코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원 별량 분석은 어떻게 실시를 했을까요? 자, 똑같이 여기 들어가서 자, 애착 유형 내 집단에 따라서 친밀감의 차이가 나는지, 근데 그게 성별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실시하면 이원 별량 분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기술 통계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분석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냐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보시면 자, 남자일 때 두려움 유형의 평균, 친밀감 평균, 여자인데 두려움 유형의 친밀감 평균, 남자인데 안정형의 친밀감 평균, 여자인데 안정형의 친밀감 평균, 이렇게 각 집단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착 유형이 4가지 집단이고 성별이 2가지 집단이니까 총 조합이 8가지가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이원 별량 분석을 실시를 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애착 유형의 주효과에 대해서 여기 있고 성별에 대해서 주효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애착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이원 별량 분석할 때 실시하는 이 상호작용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F값이 역시 유의하게 나왔죠. 그 말은 상호작용 효과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럼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표로만은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해본다 그랬죠? 도표를 그려보는 거죠. 도표 탭에 들어가면 수평축과 성구분에 어떤 걸 넣을지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평축에 애착 유형을 넣어보고 선구분에다가 성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친밀감이 Y축에 있는 거고요. 애착 유형, 두려움, 안정, 불안, 회피에 따른 친밀감의 점수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파란색이 남자, 녹색이 여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상호작용이 유의했으니까 이 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X축에다가 여기 가로축에다가 애착 유형을 넣고 선구분을 에다가 성별을 넣었으니까 굳이 해석하자면 애착 유형에 따른 친밀감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정 애착인 경우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두려움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인 경우는 안정 애착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남녀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안정 애착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애착이 잘 안 된 건데 자, 안정 애착이 아니라 두려움 애착이라든지 불안 애착이라든지 회피 애착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친밀감이 더 많이 났죠. 그래서 애착이 잘 안 됐을 때 친밀감의 손상이 여자에게보다 남자에게서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는 이원 별량 분석을 해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원 별량 분석과 공별량 분석, 2원 별량 분석을 다 실시해 봤는데요. 2원 별량 분석을 할 때도 뭔가를 통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변인에 넣으면 2원 공별량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자, 이 상호작용의 유의 확률이 조금 더 아까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를 통제하니까 아까는 0.040으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0.018로 조금 더 이제 유의 확률이 낮게 나오죠. 그래프 양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원 별량 분석에서도 공변인을 투입해서 이원 공별량 분석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은 뭐였냐면 같은 사람이 두 번 한 거, 이런 것들을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사실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은 프로그램 효과 검증할 때 하기가 좋은데요. 자, 여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 추후 이렇게 값이 있는데요. 이 값들이 프로그램 하기 전과 후와 그 다음에 추후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은 들어가는 메뉴가 달라요. 여기 일반 선형 모형의 반복 측도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같은 사람이 반복을 몇 번이나 했는지가 바로 계층의 요인이 수준이 몇인지, 예를 들어서 사전, 사후, 추후가 세 가지다 라고 하면 시기에 대한 요인이 세 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 측정 요인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 칸이 3개가 나오고요. 이렇게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사전, 사후, 추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 체크하시고요. 도표에서 시기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기에 따른 F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복적 별량 분석하면 구형성 가정이라고 하는 거랑 그린하우스 글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위에 있는 구형성 가정에서 유의 확률이 유의하면 이 구형성 가정이 성립을 안 한 걸로 보셔서 이 그린하우스 글래서 값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유의 확률이 유의하지 않으면 이 구형성 가정에 해당하는 값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은 둘 다 유의하지가 않게 나왔어요. 즉 그래프로 그리면 사전, 사후, 추후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은 거죠. 자, 지금 본 거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서 본 건데 사실은 그룹 집단이 지금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 실험 집단도 있고 통제 집단도 있어요. 섞여 있는데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할 때는 이 집단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따른 차이가 바로 이런 집단에 따라 다른지 개체 간 요인에 그룹을 투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사전, 사후, 추후의 변화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하는데요. 자, 이 그룹을 자, 이 시기를 수평축에 그룹을 선구분으로 이렇게 투입하면 자, 이 그래프까지 여러분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투입하면 바로 시기 곱하기 집단에 대해서 유의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형성 가정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요 맨 윗줄을 봐도 괜찮은데요. 시기와 집단이 유의하면 F값이 유의하게 나오고요. 이 말은 시기에 따른 변화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사전, 사후, 추후인데요. 통세 집단은 이 부정적 사고가 약간 늘었다가 약간 감소하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죠. 실험 집단은 사전과 사후에 매우 감소하고 추후에도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차이가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실험 집단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개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유의했다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원 변량 분석과 2원 변량 분석, 공변량 분석과 반복 측정 변량 분석,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